네,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시작합시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클래스 미팅 11이었고요. 오늘 12예요. 화면 일단 안 보이죠, 지금? 네, 이제 공유되었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좀 정신이 없었는데 정리를 좀 할게요. 그 전에 먼저 이제 어나운스먼트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 다음 주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이고요. 홈워크도 있죠. 홈워크는 확인해 보세요. 자, 그다음에 이 리뷰인데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리뷰를. 자, 리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일 먼저 첫 번째는 x가 피리어드이고 그 다음에 한 주기 동안에 에너지가 유한해요. 이게 지금 이제 스퀘어하고 인티그레이션하고 요거는 한 주기라는 뜻이죠. 한 주기 적분이라는 뜻이죠. 유한해요. 참고로 이거를 이제 상수니까 한 주기로 다시 나눠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한 주기 동안의 에버리지 파워가 되죠. 그래서 finite average power를 갖는 periodic signal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돼요. 다시 얘기해요. x가 finite power, 뭐 average는 어떤 때 빼서 말하기도 하니까 finite power를 갖는 periodic signal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ak는 이제 푸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예요. 어떻게 구하는지는 이렇게 나와 있죠. x와 그 다음에 k번째 하모닉이죠. 의 컨주게이션을 해서 이너 프로덕트를 하는데 한 주기로 다시 나눠줬어요. 이렇게 해서 구한 ak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dc부터 first harmonic, second harmonic 해서 잠깐만요. k를 n까지죠. 제가 아까 써놓는다고 하면서 뭔가 착각을 해놨어요. summation k가 마이너스 n에서 n까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n, 즉 nth 하모니까지를 더한 이 파셜 썸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노테이션을 서브스크립트를 써가지고 나타냈어요. 이렇게. 그래서 n까지 한 푸리에 시리즈 어프락시메이션이라고 해요. 이것과 이게 오리지널 시그널이죠. 피리어딕, 파이나이트 파워를 갖는 피리어딕 시그널. 이것과 또 이제 요 차이를 구하면 이게 에러잖아요. 에러고 이렇게 매그니튜드 스퀘어 하면은 에러의 매그니튜드 스퀘어인데 또 적분하고 뭐 t로 나눠줘도 똑같으니까. 그래서 뭐냐면 에러의 또 에버리지 파워를 구해요. 한 주기 동안의 에버리지 파워를. 그랬더니 그것이 n이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간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뭐가 뭐 어디로 간다 이렇게 할 때 tends to 이런 표현을 써요. goes to 하기도 하고 tends to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 the average power of the error signal tends to zero 또는 vanishes. 그러니까 tends to zero는 이 부분은 이게 tends to zero인데 여기 tends to 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또 vanishes 이런 표현을 써요. 꼭 알아놓으세요. vanishes as n tends to infinity.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간다 이렇게. 카메라는 웬만하면 다들 켜주세요. 네, 다들 꺼져 있는데 켜주세요. 그래야 제가 반응을 좀 알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뭐냐면은 첫 번째는 한 주기 동안의 finite energy 또는 이제 파워로 생각하면 average 파워가 유한한 periodic 시그널이면 한 주기 동안의 스퀘어 인티그럽을 하면 굉장히 간단한 조건이죠. periodic이고 그러면 우리가 트렁케이션을 해서 푸리에 시리즈 어프락시메이션을 했을 때 그 오차의 에너지가 충분히 작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큰 n을 잡아서. 알겠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예. 그런데 이걸 또 뭐라고 하느냐? 나중에 여러분이 어널리시스를 배우면 사용되는 용어인데, 그러니까 푸리에 시리즈 어프락시메이션이 그 피리어딕 펑션을 시그널을로 converges in the mean square sense 이렇게 얘기해요. in the mean square sense. 왜냐하면 이게 스퀘어고 이게 적분하고 평균은 그러니까 타임으로 나누는 게 일종의 평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mean square sense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 노트를 본 학생들은 기억하겠지만 뭐 힐버트 스페이스 이런 말이 나오죠. 좀 이따 설명할 텐데 힐버트 스페이스에 포함되는 피리어딕 시그널은 파이나이트 파워를 갖는 피리어딕 시그널이에요. 즉 한 주기 동안에
스퀘어 인티그러블하는 펑션들이거든요. 그래서 1번은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디리클레 컨디션이라는 거 가지고 또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또 한번 보자고요. 얘기했지만 우리가 푸리에 시리즈가 뭐 어떤 센스로 어떤 의미에서 오리지널 시그널을 잘 어프락시메이션 할 트렁케이션 했을 때 조건 또는 그것이 뭐 수렴할 조건 이런 거는 necessary sufficient condition을 아무도 찾지 못했고 그게 뭐 찾으려는 시도는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sufficient condition들 있잖아요. 이걸 만족하면 이렇게 돼라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위키피디아 몇 개만 조사해봐도 막 계속 튀어나와서 도대체 끝이 없나 싶을 정도로 그 중에 하나가 이 디리클레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일렉트리컬 엔지니어에게는 매우 유용해요. 어떤 건지 봅시다. 일단 피리어딕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이게 세 가지의 디리클레의 조건들인데 뭉쳐서 디리클레 3 conditions. 첫 번째는 absolutely integrable이에요. 예. 이걸 굳이 이제 뭐 이렇게 t로 나눠도 되겠지만 이때는 뭐 average power 이런 의미는 없기 때문에 안 나눠도 돼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한 주기 동안에 finite number of maxima and minim인데 이건 다른 말로 finite 뭐 variation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finite number of jump discontinuities예요. 그 electrical engineering에서 나오는 신호가 jump discontinuity가 무한계 물론 뭐 얘기했지만 전자 하나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전류를 미분해서 생각하면 이런 게 가능하겠지만 우리는 충분히 많은 전류가 흐를 때의 경우로 생각하기 때문에 스무드한 커브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들이 뭐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랬을 때는 뭐냐면 위에서는 어때요? 위에서는 요 오차로 접근을 했잖아요. 에러 시그널로.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푸리에 시리즈 리프레젠테이션 자체가 그러니까 이 인피니트 썸으로 정의된 푸리에 시리즈 리프레젠테이션 자체가 수렴해요. almost everywhere. 거의 모든 위치에서.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요 x 해시라는 녀석과 x와의 차이를 생각해야 되는데 모든 x가 컨티뉴어스한 t죠. 포인트 오브 x죠. 그렇죠? x가 연속인 모든 t점에서는 x 햇과 x가 같아요. 그리고 디스컨티뉴어티가 있는 점에서는 다를 수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좌극한 우극한의 중점으로 가요. 이게 매우 유용한 경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결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보일 수가 있거든요. 한 주기 동안에 absolutely integrable 하면 square integrable 하다는 것을 보일 수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사실은 이 디리클레 컨디션을 만족하면 1번도 만족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면 어떤 좋은 일이 있죠? 네. 에라도 0으로 간다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서는 지금 트렁케이션 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라도 0으로, 에라 에너지도 0으로 간다. 그래서 Li 에너지도 n이라고 해야 되는데 Li 에너지도 as n tends to infinity일 때 0으로 가니까 뭐 다 좋아요. 예. 다만 뭐냐면은 지난번에 깁스라는 사람의 현상, 깁스가 발견한 현상, 깁스 피노미넌이라는 것을 말을 했었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Li 에너지는 무한히 작게 되지만 우리가 트렁케이션 한 텀을 계속 늘리면 어떻다고요? 그 피크, 앱솔루트 피크 에라 있잖아요. 그것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차가 생길 수 있다. 한 점에서는. 그래서 유의를 해야 돼요. 자,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좀 나타내 봤어요. 그림으로.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좀 더 잘 알 수 있으니까 제가 visualize 항상 하라고 했잖아요. simplify, visualize 이게 제가 하라는 거예요. 공부할 때마다. 그래서 set of all continuous time periodic signal들을 생각하는데 편의상 주기가 캐피탈 T인 것만 생각합시다. 예를 들어서 뭐 아닌 것들 생각할 때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x of t가 피리어드가 t0면 그것을 주기를 t로 바꿀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주기가 캐피탈 T인 것만 생각하고 지금 제가 이런 표시했잖아요. L2 그다음에 인터벌 0t 이렇게 썼잖아요. 뭐 이게 클로즈드여도 되고 오픈이도 되는데 보통 오픈으로 많이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0t 구간에서 L2 즉 에너지가 파이나이트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스퀘어 인티그러블한 피리어딕 시그널이죠.
그 집합 안에 L1이 들어 있어요. 이렇게.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요 안에서 관심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어널리시스 과목을 만약 듣게 되거나 하면 배울 텐데 이 힐버트 스페이스라는 스페이스가 있어요. 참고로 스페이스라는 게 무슨 우주 공간 이런 뜻이 아니고 수학에서 말하는 스페이스는 어떤 집합과 그 다음에 그 집합과 어소시에이트 되어 있는 어떤 오퍼레이션이라든가 어떤 다른 집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를 스페이스라고 해요. 여러분이 리니어 알지브라 들은 학생들은 교수님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 벡터 스페이스라는 걸 정의를 막 하시고 이런 아마 수학과에서는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벡터 스페이스 기억나요? 벡터 스페이스는 어떤 거였어요? 일단 벡터들이 들어있는 집합이 있었고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엔트리들이 리얼 넘버인 길이 5인 벡터들의 집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예, 벡터 에디션 뿐만 아니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뭐가 있었어요? 어떤 리얼 넘버 같은 스칼라 필드를 하나 가져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곱셈을 정의하고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벡터 스페이스는 사실은 두 개의 집합과 두 개의 오퍼레이션, 에디션과 멀티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벡터 에디션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에디션이 있는 어떤 한 덩어리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그 덧셈과 벡터 에디션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 또 만족해야 될 프로퍼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프로퍼티를 다 만족하면 그것을 벡터 스페이스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힐버트 스페이스는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하면 신호들의 어떤 집합이고 그 다음에 그 신호들의 집합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제가 말했지만 파이나이트 에너지 피리어딕 시그널이 예를 들면 힐버트 스페이스인데 그러니까 네. 유클리디안 놈을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반적인 유클리드 스페이스 있잖아요. 거기서 놈이라는 걸 노름, 뭐 놈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어떻게 하죠? 2놈, 3놈, 뭐 p놈 이런 걸 정의하잖아요. 유클리디안 2놈은 어떻게 정의하죠? 디스턴스 우리가 아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로 정의하잖아요. 그렇듯이 뭐냐면 이 피리어딕 시그널에 대해서 한 주기 동안에 스퀘어 인티그레이션 하는 것을 노음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노음을 정의하고 나면 이걸 가지고 이퀄리티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집합에서 두 개의 펑션을 가져와요. f와 g를. 그래서 여기다 넣어요. 그래서 노음을 계산하는데 노음을 계산했더니 0이에요. 그러면 f와 g는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노음 하에서는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적분을 할 때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운 왜 지워지죠? 고등학교 때 배운 그 리만 적분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르벡 적분, 르베스크 이렇게 쓰는데 르벡 인티그레이션이라는 걸로 사실은 정의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다 이제 해석학, 그다음에 측도론 이런 거 들으면 다 나와요.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스퀘어 인티그러블 뭐 이런 말 했잖아요. 조금 전에 아까 1번에서 리뷰할 때. 그래서 이걸 노음으로 쓰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너 프로덕트라는 걸 정의를 해요. 여러분이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내적 정의했잖아요. 고등학교 때도 나왔듯이 이 내적을 두 펑션의 내적을 어떻게 하냐면 f와 g의 내적은 f 타임스 g 칸죽잇을 적분한 걸로 여기서도 물론 르벡 적분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면 사람들이 보인 게 뭐냐면 이런 스퀘어 인티그러블한 펑션들의 집합에 그렇잖아요. 노음을 저 스퀘어 인티그레이션 하는 걸로 쓰고 이너 프로덕트를 지금과 같이 도입하면 이 집합과 노음 그 다음에 이너 프로덕트로 이루어진 스페이스가 마치 파이나이트 디멘셔널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와 매우 유사하게 작동해요. 여러분이 그 대학에 와서 배운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 3차원, 2차원 뭐 이런 벡터 스페이스를 배웠잖아요. 사실은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오소고넬러티 뭐 이런 거였죠. 수직하고 미니멈 디스턴스가 어쩌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 힐버트 스페이스라는 것은 시그널들의 집합과 놈과 이너 프로덕트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디멘션만 그러니까 차원만 무한대라는 거 물론 셀 수 있게 무한대인 거죠. 무한대라는 걸 제외하고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3차원 공간 이런 것과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컨버전스 문제도 전혀 문제가 없고 오소고넬러티 이런 것도 쉽게 정의할 수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힐버 스페이스라는 스페이스 상에서 인포도를 네네. 네, 카메라는 켜주세요. 뭐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라서 뭐 그냥 켜놓고 그냥 출석했다 이러놓고 딴짓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출석 안 해도 된다니까요. 예. 출석 안 해도 되니까 들어왔으면 좀 카메라를 켜놓으세요. 그래야지 제가 학생들 반응을 알 수 있으니까. 예. 자 어쨌거나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 배운 핵심은 언제 푸리에 시리즈가 잘 정의되느냐예요. 알겠어요? 잘 정의되냐. 그런데 이 과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스퀘어 인티그러블한 피리어딕 시그널과 앱솔루틀리 인티그러블 하면서 디리클렛 컨디션을 만족하는 피리어딕 시그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되면 뭐라고요? 아까 둘 다 만족하면 어떻다고요? 정말 푸리에 시리즈가 잘 정의되는 거예요. 잘. 에라도 에너지가 무한히 작게 만들 수 있고 중점으로 수렴하고 다만 그 유니폼 컨버전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시그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엡실론 딱 띄운 띠를 쫙 만들었을 때 우리가 트렁케이션한 푸리에 시리즈 어프락시메이션이 그 안에 들어가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폼 컨버전스라는 거 개념을 여러분이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좀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깁스 피나미넌이 바로 유니폼 컨버전스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는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면 앞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인풋 아웃풋 할 때처럼 또 이제 이 화살표 노테이션을 쓰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양쪽으로 화살표를 해서요. 왼쪽에다가는 당분간이에요. 피리어딕 시그널. 오른쪽에다가는 그것의 k번째 푸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를 쓰도록 하겠어요. 이 노트에서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 FS는 푸리에 시리즈가 너무 자명할 때는 굳이 쓰지 않겠어요. 자, 이런 노테이션 하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이그젬플을 들어봅시다. 제일 먼저 할 것은 뭐냐면 x of t가 t의 함수예요. 그러면서 periodic 시그널인데 뭘로 되어 있냐면 디렉트 델타 펑션들로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게 n인데 인덱스가 n이 제로일 때는 어떻게 되죠? 요 서먼드가 델타 오브 t죠. 그럼 요 녀석이죠. 요 녀석. 타임이 제로에 있는 요 임펄스. 그 다음에 n이 1이면 요 녀석이죠. 맞아요? n이 1일 때는 델타 오브 t 마이너스 캐피탈 t니까 캐피탈 t 위치에 있는 임펄스죠. 그 다음에 n이 마이너스 1이면 여기, 플러스 2면 여기, 마이너스 2면 여기. 그래서 이렇게 점 3개를 찍으라고 했어요. 반드시 이게 컨벤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시그널인데 이것은 임펄스가 열을 지어 있다고 해서 트레인, 임펄스 트레인이라고 불러요. 참고로 이제 제가 이건 굉장히 싫어하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기차라고 하죠. 기차. 그렇죠? 네. 사실은 트레인은 열차죠. 트레인. 그렇죠? 기차는 트레인 중에서도 어때요? 증기 열차를 저도 그렇게 해요. 증기 기관차가 달린 열차를 기차라고 하죠. 그래서 KTX 타고 왔다 이러시면서 아직도 기차 타고 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열차예요, 열차. 어쨌든 그래서 임펄스 트레인이에요. 트레인이라는 것은 그 캐리지, 그러니까 객차라든가 화차가 쭉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다 트레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임펄스 트레인인데 뭐 주기가 있기 때문에 주기가 없는 임펄스 트레인도 있죠. 예를 들면 처음 것과 그 다음 게 1 떨어져 있고 그 다음 2 떨어져 있고 3 떨어져 있고 서로 간의 간격이 이런 것도 임펄스 트레인인데 피리어딕 그러면 equally spaced 된 임펄스들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질문은 뭐냐면 이게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generalized function이라고 했어요. 제가 진짜 함수는 아니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것도 우리가 지금 정의해 놓은 그 푸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 있잖아요. 어떻게 구하는지 한 주기 동안 적분한 다음에 한 주기로 나눠주고 이런 거 있었죠. 이너 프로덕트를 해서 그걸 쓰면은 잘 나와요. 그리고 요 한 주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주기 동안에 얘 absolutely 인티그러블 합니까? 우리가 델타 펑션 어떻게 했어요? 뭐 마이너스 엡실론에서 플러스 엡실론까지 적분하면 이거 1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파지티브 렉탱글로 생각하면 뭐 적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는 이게 충분히 짧은 시간 동안에 매우 큰 값을 가지는 어떤 함수를 수학적으로 잘 어프락시메이션 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그래서 얘도 나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얘가 매우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봐요. K번째 푸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를. 그랬더니
그냥 다 k에 상관없이 다 1 오버 t예요. 그러니까 모든 후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가 다 똑같고 1 오버 t인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를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었지? 디리클레 컨디션을 만족하나? 사실 그 디리클레 컨디션 만족 안 하죠. 맞아요. 이거 자체는. 그런데 이게 어프락시메이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만족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디스컨티뉴티 포인트가 2개고 파이나이트하고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굳이 한다면. 그래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맞습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되잖아요. ak e to the j 2pi over t에 kt 이렇게 되는데 k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그런데 후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 ak가 다 1 over t이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 e to the j 한 다음에 요 녀석이 펀더멘탈 피리어드 프리퀀시니까 라디안 지금 k를 앞으로 돌리고 요렇게 쓴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t를 뽑아냈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하모닉 성분이 같은 크기를 가지는 거예요. 1 over t로.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는 게 이게 그렇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이게 k 값이 굉장히 절대값이 클 때 후리에 코에피션트가 굉장히 작다면은 어때요? 이렇게 빨리 변하는 그렇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짧은 시간 동안에 팍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임펄스 트레인은 모든 하모닉 성분을 다 가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는 좀 더 흥미로운 걸 봅시다. 컨티뉴어스 타임 후리에 시리즈의 이제 성질들이에요. 네. 자, 첫 번째 리니어리티인데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조금 전에 x of t가 이제 피리어딕 시그널일 때 ak라는 후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를 가지는 거예요. YK가 피리어딕 시그널일 때 BK를 갖는데 사실 이렇게만 해놓으면 X와 Y의 주기가 서로 다를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가정은 둘 다 주기가 같다는 거예요. 주기 뭐 T라고 합시다. 공통적으로. 자, 그러면 질문은 이거예요. 이게 implies잖아요. 이렇게 되면 자, X를 알파배하고 Y를 베타배 했어요. 둘 다 주기가 캐피탈 T예요. 더하면 주기 함수겠어요? 아니겠어요? 주기 함수죠. 예, 이건 뭐 증명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정의를 쓰면 돼요. 그러면 질문은 뭐냐면 이 시그널을 이 새로운 시그널이 피리어딕 시그널이니까 또 후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k번째 거를 ck라고 하면 ck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ck는 알파의 ak 더하기 베타의 bk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왜 이렇죠? 이거 증명하는 거는 사실 간단하죠.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zt라고 놓고 zt는 ck e to the j k 오메가 0 t라고 놓은 다음에 x도 어때요? 후리에 시리즈로 나타내고 y도 후리에 시리즈로 나타낸 다음에 대입해서 좌변 우변 똑같아지는 거 찾으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건 또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입력, 이게 출력이라고 보면 그렇잖아요. 선형성을 만족하는 어떤 오퍼레이션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우리가 선형 시스템 할 때와 똑같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흥미로운 건데 지난번에 잠깐 했었어요. 예. x가 만약 리얼 밸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이 이제 좀 쉬운 책들은 x가 리얼일 때 사인 코사인으로 나타내지만 더 이상 여러분이 이제 사인 코사인 쓰면 안 돼요. 사인 코사인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유용한 거는 오직 싱크 펑션 말고는 거의 없어요. 거의. 예. 이 투도 얼마로 나타내는 게 편한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ak의 e to the j k 오메가 0t 이런 식으로 컴플렉스 시뉴소이드 펑션들을 쓰고 코에피션트 ak들을 쓰지만 어떻다고요? 리얼이면 어떻다고요? 요런 프로퍼티가 성립돼요. 즉 k번째 후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와 마이너스 k번째 후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가 관련이 있어요. 어떻다고요? 서로 칸주기 페어예요. 예를 들어서 ak가 1 플러스 j면 a1이 a-1은 1-j인 거예요. 만약에 x가 리얼이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다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했지만 이렇게 되면 a1과 a-1이 이 뒤에 곱해진 것과 똑같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마치 우리가 어떤 b 더하기 b 칸주기시 이게 2배의 리얼 파트 오브 b 이렇게 되는 걸 이용하면 우리가 사인 코사인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여기도 이제 증명이 돼 있죠. a-k를 좌변을 가지고 이제 정의를 쓰고 그 다음에 매니플레이션을 하는데 여기서 트릭은 뭐냐면 트릭은 뭐예요?
x가 리얼이라는 거죠. x가 리얼. 예,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여기 컨주게이션을 하잖아요. 바깥에다가 억지로. 그럼 안에 것도 컨주게이션을 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x의 컨주게이션의 컨주게이션이 x니까. 그래서 컨주게이션을 해서 요것도 컨주게이션하고 요것도 컨주게이션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x가 리얼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컨주게이션 안 한 것과 같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요거를 x of t로 바꾸면 안에 게 ak가 되잖아요. 그래서 ak의 컨주게. 맞습니까? 예.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 ak를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보면 x가 리얼이면 또 어떤 게 있냐면 ak의 리얼 파트는 even이고 imaginary 파트는 odd라는 것을 보일 수가 있고 또 ak의 magnitude는 even이고 angle은 odd라는 것도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프로퍼티예요. 이거 이것은 continuous time Fourier 시리즈뿐만 아니라 discrete time Fourier 시리즈에서도 똑같이 성립해요. 자, 그 다음에 x of t가 ak라는 푸리에 코에피션트를 가져요. 시리즈. 지금 푸리에 시리즈예요. 피리어드 캐피탈 t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내가 어떤 t0만큼 딜레이를 준 시그널, 새로운 시그널을 y of t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질문. y of t는 주기함수인가요? 주기함수죠. 예, 피리어드도 똑같고. 그러면 y of t의 푸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를 bk라고 합시다. 그럼 이게 bk가 되는데 질문은 뭐냐면 bk를 ak로 나타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정의로부터 쓰면 돼요. bk는 1 over t의 한 주기에 y over t의 e to the minus j k 오메가 0 t dt 한 다음에 요yk에다가 요 넣으면은 그 다음에 치환을 해보면 여기다 어떻게 하냐면 jk 오메가 0 t-t0 하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jk 오메가 0 t0를 곱해줘야지 이퀄리티가 성립해요. 그러고 나서 얘는 이제 더 이상 t의 함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텀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매니퓰레이션인데 해봐야 돼요. 안 해보고 눈으로만 보잖아요. 근데 시험에 저걸 응용한 게 딱 나오잖아요. 그럼 증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서브스크립트 달아놓은 제로가 있나 없나도 반드시 확인을 해보세요. 네. 그래서 요거는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저는 쉬프트보다는 딜레이를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딜레이라고 해요. 타임 도메인 상에서의 딜레이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페이즈 시프트라고 해요. 페이즈 시프트. 페이즈 시프트. 그런데 여기서 리니어라고 한 건 뭐냐면 k의 함수예요. 이 돌아가는 양이. 맞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리니어 페이즈 시프트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이그젬플을 하나 해봅시다. 자, 이제 x of t라는 녀석은 앞에서 정의한 그 impulse train이에요. periodic impulse train with period capital T인데 그걸 2분의 t만큼 딜레이를 줘봐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2분의 t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t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t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점점점 맞습니까? 이렇게 되면 정의를 이용해서 y의 푸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를 찾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때요? 조금 전에 봤던 프로퍼티를 이용할 수가 있죠. 뭐냐면 bk는 ak의 e to the minus j k 그 다음에 여기서 자세히 보면 이게 뭐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e to the minus j 오메가 0 그 다음에 딜레이라고 했잖아요. 딜레이 2분의 t 그게 k배가 곱해져요. 그러니까 ak에 이렇게 되는데 이 오메가 0가 뭐였어요? 그때 오메가 0가 t분의 2파이였잖아요. 그래서 이 없어지고 tt 없어지니까 ak의 e to the minus j pi k잖아요. 그러면 k가 0일 때는 뭐죠? e to the 0니까 1이고 k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는 얼마가 되죠? 이게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k가 0일 때는 이게 1이고 k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는 이게 마이너스 2이고 k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일 때는 이게 제곱되니까 1이고 k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일 때는 또 마이너스 1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1의 k승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YK는 요것을 코에피션트로 즉 요거죠. 아까 AK가 1 over T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흥미로운 게 있는데
아까 제가 왜 그 힐버트 스페이스 얘기를 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한 주기 동안에 요 스퀘어 인티그레이션 한 다음에 타임으로 나눈 거.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도 했지만 뭐예요? 에너지 나누기 시간 하면은 이게 전력 파워였죠. 맞습니까? 맞아요? 네, 유니트를 그렇게 쓰잖아요. 줄 나누기 줄 퍼 세컨드는 와트였잖아요. 기억납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텀인데 놀랍게도 타임 도메인 상에서 스퀘어 인티그레이션하고 이렇게 나눠서 에버리지 시그널 파워를 계산한 것은 이 푸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들만 가지고 스퀘어 썸 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프트 핸드 사이드에서 라이트 핸드 사이드를 유도해낼 수 있으면 제일 좋겠어요. 이거는 증명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네, 여러분이 해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e to the j 2pi over t의 어떤 LT와 e to the j의 2pi over t의 어떤 L 프라임 t가 있고 한쪽은 컨주게이션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로 해도 되고 이것을 적분하고 한 주기로 나눠주면 이것이 우리가 크로네커 델타 LL 프라임과 같다는 거예요. 크로네커 델타는 어때요? 아규먼트 요 두 개가 같으면 1이죠. 한번 보세요. 이게 L과 L 프라임이 같으면 얘와 얘가 칸주기 페어죠. 매그니튜드는 1이고 그럼 어떻게 되죠? 곱하면 1이 되죠. 그것을 한 주기 동안 적분한 다음에 다시 t로 나누면 이게 t를 t로 나누는 거니까 1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L과 L 프라임이 다르면 다 0이 돼요. 뭐 사인, 코사인 안 써봐도 다 돼요. 그래서 요걸 잘 쓰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x of t가 피리어딕이고 그 다음에 ak와 연결해야 되니까 x of t를 뭘 써야 되겠어요? x of t를 푸리에 시리즈로 리프레젠트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이게 제곱이니까 이 레프트 핸드 사이드의 제곱이니까 라이트 핸드 사이드의 제곱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이 서메이션 인덱스를 똑같은 걸 쓰면 안 돼요. 다른 걸 써야 돼요. 네, 그래서 얘를 제곱할 때 얘를 어때요? 하나를 예를 들면 L로 썼으면 다른 하나를 L 프라임으로 쓰세요. 그 다음에 컴플렉스 넘버니까 매그니튜드 스퀘어 할 때는 어때요?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칸주기수로 또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프로퍼티를 쓰면 이걸 보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놀랍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에버리지 파워는 푸리에 시리즈의 코에피션트들의 스퀘어 썸과 같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고 참고로 이거 지금 컨티뉴어스 타임 푸리에 시리즈 하고 있잖아요.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시리즈에서도 똑같은 식을 여러분이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의할 건 뭐예요? 디스크리트 타임일 때는 우리가 그 푸리에 시리즈가 몇 개의 서로 다른 코에피션트만 써서 해야 됐어요. 그 모듈로로 했을 때 캐피탈 N 개만 써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인피니트 썸이 아니에요. 그때는 주의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까요? 또 이거 콤마를 경계로 잘 봐야 되는데 x of t가 periodic 시그널이에요. 주의가 캐피탈 T고 y of t도 periodic 시그널이에요. 주의가 T고.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할게요. 주기가 서로 캐피탈 T로 똑같은 두 시그널을 곱해요. 그러면 주기가 얼마가 되죠? 물론 더 짧아질 수는 있지만 그렇잖아요. 펀더멘탈 피리어드가 예를 들면 왼쪽도 T고 오른쪽도 T였는데 곱해서 더 짧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피리어드가 T죠. 그게 변하진 않죠. 예. 그러면 당연히 x 곱하기 y를 예를 들면 z of t라고 하고 z를 주기 t의 함수로 봤을 때의 푸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를 ck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ck를 이 ak와 bk로 나타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곱한 다음에 안 하고 근데 해보면 놀랍게도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요거는 discrete time convolution 즉 convolution sum이죠. 컨볼루션 썸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는 게 자, 한번 써보세요. xt를 ak e to the j k 오메가 0 t라고 쓰고 얘를 k bk e to the j k 오메가 0 t라고 쓰면 어때요? 자, 요거 두 개 곱하면 크로스 텀들이 쫙 나올 거잖아요. 맞아요? 크로스 텀들이 나올 텐데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어떤 ck e to the j k 오메가 0 t일 때 k가 예를 들어서 0인 걸 생각해 보세요. dc.
DC는 여기서 DC이고 여기서 DC인 거 곱해도 DC가 되지만 여기서 어떤 K 오메가 제로 T이고 여기서 마이너스 K 오메가 제로 T인 것 곱해도 DC가 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DC인 것만 보더라도 DC 곱해도 DC지만 여기서 first 하모닉과 마이너스 first 하모닉 곱해도 DC가 되고 second, 마이너스 second도 되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C0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C0 하면 어때요? 여기 AL, B-L 해서 모든 L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first 하모닉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 DC, 여기서 first 하모닉이어도 되고 여기서 first 하모닉,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DC, 여기서 first 하모닉, 여기서 first 하모닉, 여기서 DC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first 하모닉, 여기서 second 하모닉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죠. 그게 이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이걸 여러분 대입을 해보면 돼요. 대입하고 대입한 다음에 이렇게 놓고 CK가 되는 걸 이퀄리티로 놓으면 저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밑에 프루프가 있으니까 잘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 멀티플리케이션은 프리퀀시 도메인 컨볼루션인 거예요. 맞아요? 타임 도메인 상에서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면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는 컨볼루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어때요? 거꾸로 비스무리한 게 성립해 줘야죠. 근데 놀랍게도 그러면 타임 도메인 컨볼루션이 프리퀀시 도메인 멀티플리케이션이 되는 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걸 듀얼러티라고 하죠. 듀얼이다. 듀얼러티는 쌍대성이라고 해요. 상대성이 아니라 쌍대성. 페어가 되어 있다. 듀얼. 페어가 되어 있다. 상대성이 아니에요. 쌍대성이에요. 네. 타이포가 아니에요. 타이포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두 개의 피리어딕 시그널 X와 Y가 이렇게 있어요. 둘 다 피리어드가 캐피탈 T로 똑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카피한 다음에 좌우로 옮기면 시그널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카피한 다음에 좌우로 딱 T만큼 시프트하면 똑같이 되잖아요. 네. 자, 이 두 시그널이 있는데 자, 이걸 컨볼루션을 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피리어딕 시그널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가 시그널 두 개를 컨볼루션 할 수 있죠. 맞습니까? 컨볼루션 인티그레이션 어떻게 했죠? 이거 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를 인풋, 하나를 임펄스 리스판스 이렇게 놓고 맞습니까? 네. 그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임펄스 리스판스를 딜레이를 주면서 어떻게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였죠? 우리가 어떤 특정한 t에서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됐어요? 하나는 그냥 두고 다른 하나를 뒤집은 다음에 그만큼 t0라면 딜레이를 줘가지고 코릴레이션을 하면 됐었죠. 그래서 제가 물어볼게요. 얘를 지금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존재할 수 있다면 이 피리어딕 시그널 x와 이 피리어딕 시그널 y를 우리가 그냥 컨볼루션에서 z라고 정의하고 z0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z0는 요 쉬프트를 줄 필요가 없죠. x를 그냥 두고 y를 플립을 한 다음에 두 개를 곱해서 쫙 적분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y는 플립해도 y죠. 이거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돼요? 여긴 0이니까 결국 이렇게 생긴 놈 나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거를 무한히 더해야 되잖아요. 컨볼루션을 할 때는 코릴레이션을. 그럼 당연히 무한대로 가버리죠. 이게 t가 0일 때뿐만 아니라 여기서 해보면 있잖아요. 예. 아주 스페셜하게 여기 서로 시프트 했을 때 이렇게 지금 보면 아무리 만들어봐야 얘 무한대로 다 발산해요. 모든 t에서 다 발산해요. 이 경우는. 그러니까 피리어딕 시그널 두 개를 그냥 컨볼루션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많은 경우에.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가 뭐냐면 피리어딕 컨볼루션이라는 걸 정의를 해요. 그래서 피리어딕 시그널 두 개를 컨볼루션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피리어딕 시그널 두 개를 컨볼루션 할 때의 특별한 새로운 어떤 컨볼루션 비슷한 어떤 것 이렇게 봐도 되고 또 하나는 피리어딕 시그널과 다른 시그널을 가지고 뭔가 하는 것 이렇게 봐도 되는데 자 봅시다 어떻게 하나. 아까 문제가 뭐였어요?
요 적분 어퍼 로어 리미트를 무한대로 해버렸더니 어떻게 됐었죠? 이게 누적이 되면서 중복이 되면서 발산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트렁케이션 하는 어떤 새로운 컨볼루션 비슷하죠. 요 뒤에는 맞아요. 타우의 함수로 보면 x 타우 y t 마이너스 타우니까 맞아요. 요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세요. 요렇게.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요 x of t 밑에 서브스크립트 캐피탈 t를 단 것은 뭐냐면 x of t를 트렁케이션 한 거예요. 마이너스 t에서 2분의 t 주기가 캐피탈 t 그러니까 서포트라고 하는데 그게 t가 되게 이렇게 자른 거예요. 자, 물론 x of t는 뭐예요? 이게 더 있었죠, 줄줄이. 근데 이거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이렇게 곱한 것과 같다는 걸 여러분이 쉽게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타우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적분하는 거니까 맞아요? x of x sub 캐피탈 T of 타우를 이렇게 정의하면 그냥 이것은 x of t of t와 y of t의 컨볼루션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피리어딕 시그널 x와 피리어딕 시그널 y를 바로 컨볼루션하면 발산해 버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피리어드만큼만 잘라요. 하나만, 다른 하나는 두고 자른 다음에 컨볼루션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얻은 z는 피리어딕 시그널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y를 그냥 두고 x를 플립한 다음에 이렇게 쉬프트하면서 적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y가.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긴 녀석을 가지고 이렇게 슬라이딩 하다 보면 어때요? 똑같은 모양이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곱해서 코릴레이션 하나, 이렇게 곱해서 코릴레이션 하나 똑같잖아요, 적분이. 그래서 얘도 주기함수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리어딕 컨볼루션은 피리어딕 시그널이 나와요.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피리어딕 컨볼루션이 반드시 두 개의 피리어딕 시그널이 주어졌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finite interval 있잖아요. 다른 하나는 주기 신호예요. 보통 하나는 주기 신호인데 그 주기 신호의 주기와 똑같은 길이만큼만 넌제로를 갖는 어떤 다른 펑션과의 컨볼루션, 그것도 어떤 사람들은 피리어딕 컨볼루션이라고 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피리어딕 컨볼루션 하는 걸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냥 컨볼루션 말고. 그러면 흥미로운 게 생겨요. 이 x가 어떤 푸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 ak를 갖고 y가 bk를 갖는 녀석이었다면 이제 얘는 ck라는 것을 갖는, 그렇잖아요, 코에피션트를 갖는 피리어딕 시그널이 될 텐데 이때는 드디어 아주 멋진 일이 생겨요. 어디 갔죠? 네, 이런 일이 생겨요. ck는 ak, bk의 곱에 t를 곱한 거예요. 이 과정이 왜 그러냐면 ck 구할 때는 1 over t가 한 번 나오잖아요. 근데 ak 구할 때 1 over t가 있고 bk 구할 때 1 over t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t를 다시 곱해 준 거예요, 사실은. 여기 과정을 보세요. 그러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간단히 이렇게 얘기해요. 타임 도메인 상에서의 컨볼루션은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의 곱이다. 아까 뭐였죠? 타임 도메인 상에서의 곱은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컨볼루션 썸이었죠. 왜냐하면 지금 푸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니까 디스크리트처럼 됐고, 타임 도메인 상에서의 피리어딕 컨볼루션은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의 멀티플리케이션인데 어때요? 주기를 다시 곱해줬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쌍대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뭐 억지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나중에 푸리에 트랜스폼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완벽한 쌍대성이 존재해요. 그래서 타임 도메인 상에서의 멀티플리케이션은 프리퀀시 도메인 상의 컨볼루션 인티그랄이고 타임 도메인 상에서의 컨볼루션 인티그레이션은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멀티플리케이션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매우 놀라운 게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그젬플들을 몇 개 봅시다. 자, 피리어딕 스퀘어 웨이브인데 이번에는 보세요. 요게 요게 DC죠. DC를 중심으로 아래 위로 똑같아요. 그래서 평균 내 보면 에버리지가 제로예요. 그러면 딱 눈치가 뭐냐면 푸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의 DC 텀은 제로겠구나. 즉 얘의 GT라는 녀석이 캐피탈 주기가 2로 그렇잖아요. 이게 주기가 4죠. 죄송합니다. 여기서 0에서 시작해서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주기가 4라서 오메가 제로가 2파이 오버 4인 파이 오버 2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A0는 이제 0이에요. 딱 안 봐도 알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지금 리얼이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아드죠. 예, 리얼 아드. 예. 아까 리얼이면 어떤 게 있었죠? 리얼이기만 하면 어떤 프로퍼티가 있었어요? 후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가 칸주기 시메트리컬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요 계산해 봐요. GT가 DK라는 후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를 갖는다고 놓고 DK를 계산을 해요. DK를 계산을 하는데 잠깐 4로 나누는 건 어디 갔어요? 네, 뭔가 좀 이상하죠. 이게 4로 나눠줘야 되는데. 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된대요. 이게 리얼이죠, 지금 보면.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자세히 봐요. 이게 사인 파이 모시기 파이 이렇게 되니까 이걸 굳이 2로 나누고 2 곱하면 이게 싱크잖아요. 싱크가 이븐이죠, 리얼 이븐. 그러니까 얘는 k에 대한 리얼 이븐 펑션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얘는 컨주게이션을 하면 어때요? 저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컨주기 시메트리컬하죠. 그러니까 DK가 컨주기 시메트리컬하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고 흥미로운 건 뭐냐면 여기다 이제 K에 짝수를 넣어봐요. 그러면 이게 지금 2배의 싱크의 2분의 K잖아요. 그런데 저 싱크 펑션은 아규먼트가 정수일 때 0이잖아요. 0일 때를 제외하고는 K가. 그러니까 뭐냐면 K가 모든 2분에서 K가 DC뿐만 아니라 K 2분에서 다 제로예요. 이 앞에 코에피션트가 제로라서. 그러니까 짝수 텀이 없어요. 하나도. 짝수 텀이. 0뿐만 아니라 A 제로뿐만 아니라 짝수 텀이 다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그젬플을 들었는데 이게 워낙 만들어진 지 오래돼서 그래요. 요즘은 펜티엄 4 그러면 여러분 뭔지 모르죠. 당시로서는 가장 빠른 CPU, 인텔의 CPU였어요. 펜티엄 4의 클락 프리퀀시가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시스템을 만들면 커먼 클락이 있어요. 여기 딱딱 맞춰서 착착착착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안에 시그널이. 그게 당시에는 3.2기가였나 봐요. 우와, 엄청 빠르다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지금 얼마쯤 되죠? CPU? 인텔이나 AMD의 가장 최신 CPU가 클락 레이트가 뭐 테라쯤 나오나요? 예, 기가가 10의 9승이고 테라가 거기에 또 10의 3승 곱한 거죠. 엄청나게 느린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어쨌든 그때는 굉장히 빨랐어요. 그런데 그 클락이 물론 DC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하여튼 이런 시그널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우리가 그 하모닉 어널리시스를 해봐요. 푸리에 시리즈로. 그러면 지금 방금 했듯이 요 펀더멘탈 프리퀀시의 아드 텀들이 살아남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런 홀수 텀들이 살아남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클락이 있으면 이 클락이 이 PCB 보드 있잖아요. 메인보드 상에 하모닉들을 막 전파를 시켜요. 첫 번째로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우리는 리얼만 보니까 뭐 당연히 3점이니까 3.2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는 3배짜리가 나오겠죠. 9.6 짝수는 없어요. 그리고 뭐냐면 이 보드가 있잖아요. 본래는 그렇지 않기로 돼 있지만 이게 일렉트로마그네틱 그러니까 라디오 프리퀀시를 이렇게 방사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PC를 만들잖아요. 그럼 여기서 전파가 나오고 있어요. 9.6기가짜리 그 다음에 얘는 5배짜리겠죠. 3, 5, 15니까 대충 맞죠? 맞습니까? 2, 5, 10이고 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뭐 노트북 컴퓨터라든가 PC라든가 이런 것을 승인을 받으려면 이 전파 무슨 스티커가 있어요. 다 보세요. 네. 안 나오게 잘 만들어요. 네. 그런 얘기들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고조파라고 하죠. 하모닉 텀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수님, 네네. 저 위에 적분 있는데 GT 옆에 컨주게이트 쳐야 되니까 마이너스 있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빠진 것 같아요. 좋은 지적이에요. 마이너스 해야죠. 근데 네, 마이너스 해야 돼요. 맞아요. 네. 네, 이게 뭐 보면 가져오다가 빠진 것도 있고 그래요. 밑에는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periodic triangle wave인데 삼각파라고 하죠. 주기 삼각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이 삼각판은 좀 특별해요. 어떻게 되냐면 사실 위에 거를 적분하면 돼요. 근데 물론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적어놨지만 위에 있던 g of t를 요게 좀 애매해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어떻게 적분해요? 무한이 있던 거를.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로부터 적분을 한 것을 생각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도 똑같이 뒤집어 놓은 거예요. 네,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런 짓을 할 수 있다고 합시다. 적분을.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죠. GT의 푸리에 시리즈는 다 알고 있어요. 조금 전에 구했듯이. 그러면 내가 얘를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는 거예요. 적분하면. 일단 주기가 유지가 됩니까? 주기 4로 똑같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궁금한 게 뭐냐면 얘의 코에피션트를 BK라고 하면 BK를 AK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봐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적분 기호 써서 예. 그랬더니 놀랍게도 아까 DK라고 했군요. DK 새로운 코에피션트가 아까 코에피션트를 J 그 다음에 K 번째 하모니까 K 오메가 제로 이렇게 돼요.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예, 여러분이 회로 이론 시간에 이런 걸 배웠어요. 여기에 적분기가 있으면 어떻게 됐었죠? 이거를 여러분이 페이즈 어널리시스 할 때 뭘로 바꿨어요? 그 임피던스 구하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J 오메가 분의 1로 바꿨잖아요. 딱 그거죠. 미분기가 있으면 어떻게 했죠? 이거를 J 오메가로 곱하는 걸로 바꿨죠. 기억납니까? 알지브라이크하게 미분 방정식을 풀 수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딱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 할 때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적분은 1 오버 J 오메가. 근데 그 오메가로 가능한 게 K 오메가 제로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J 오메가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긴 빠졌지만 당연히 미분기 써가지고 J 오메가를 곱하는 걸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기에 피리어딕 시그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피리어딕 시그널이 일반적으로 나오겠죠. 같은 주기로. 그래서 여기 코에피션트를 AK라고 하고 여기 BK라고 하면 BK는 J 오메가 라고 곱해야 되는데 K번째니까 K번째 오메가 제로 AK 이렇게 되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이것을 다 정리를 하겠어요. 네. 우리 디스크리트 타임일 때 제대로 정리를 안 했는데 이게 교과서 베낀 거예요. 카피. 그 다음에 여기 컨티뉴어스 타임일 때 우리는 지금 관심사가 지난 렉처 노트 5, 렉처 노트 이번 6에서는 관심사가 푸리에 시리즈예요. 피리어딕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둘 다 푸리에 시리즈인데 이게 렉처 노트 넘버 5에서 디스크리트 타임이었고 지금 렉처 노트 넘버 6에서 컨티뉴어스 타임인데 여기서 이제 확대해서 하나씩 봅시다. 자, x 오브 n과 y 오브 n이 둘 다 같은 커먼 피리어드를 갖는 캐피탈 n으로 피리어딕 시그널이고 이 펀더멘털 프리퀀시라고 굳이 번역 안 해도 되는데 n을 가지고 오메가 제로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2파이 나누기 주기. 아시겠죠? 네. 그렇게 했을 때 이건 이제 프로퍼티예요. 이 푸리에 시리즈와 DTFS와 관련된 프로퍼티 DTFS라고 앞으로 많이 쓰겠어요. 첫 번째 리니어리티 이건 아까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합으로 된다. 그 다음에 타임 시프트라고 하는데 딜레이를 주면 타임 딜레이는 리니어 페이즈 시프트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이건 이미 증명했고 그 다음에 프리퀀시 시프트인데 이거는 뭐냐면 요즘 이렇게 써놔서 잘 안 보이는데 확대하면 이렇게 돼요. x 오브 n에다가 e to the j 2파이 오버 n 그 다음에 어떤 mn 그러니까 이거 n의 함수로서 2파이 오버 n이 오메가 제로잖아요. 그것의 mth 하모닉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도 피리어드 n이고 얘도 피리어드 n이죠. 안 그러면 곱하면 피리어드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새로 곱해진 녀석은 이 곱해진 녀석의 k번째 푸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는 x 오브 n 곱해지기 전의 코에피션트의 k-m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왜 그러냐면은 이걸 푸리에 시리즈로 이렇게 안 쓰겠지만 나타내 보세요. 그럼 저게 e to the j
k 오메가 제로 n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곱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ak가 훨씬 더 높은 주파수의 코에피션트인 것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새로운 k번째 코에피션트는 ak의 낮은 주파수 코에피션트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대입하면 그냥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x of n이 있을 때 이제 컴플렉스 밸류드 피리어드 시그널인데 그것을 컨주게이션한 시그널의 푸리에 코에피션트는 어떻게 될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xn을 푸리에 시리즈로 나타내는데 컨주게이션을 해요. 이건 한번 해볼까요? xn을 우리가 푸리에 시리즈로 나타냈어요. 이것은 이렇게 n, 파이나이트 n 개로 해야 되겠죠. e to the j 그냥 k 오메가 제로 n 이렇게 쓸게요. 네. 자, 이것을 컨주게이션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얘의 컨주게이션은 이 전체의 컨주게이션이고 컨주게이션은 어때요? 저 서메이션을 풀어놓으면 텀 바이 텀으로 해야 되는데 각각의 텀이 두 개의 프로덕트잖아요. 근데 프로덕트의 컨주게이션은 컨주게이션의 프로덕트니까 썸은 그대로 있고 ak의 컨주게이션을 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k 오메가 제로 n이 되니까 치환을 해보세요. k 프라임을 마이너스 k로 그러면 a 마이너스 k 프라임이고 e to the j k 프라임 오메가 제로 n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새로운 녀석의 k번째 코에피션트는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마이너스를 지워졌어요. 이게 a의 마이너스 k의 칸주깃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타임 리버설이에요. 여기도 똑같이 하면 되는데 지금 요렇게 썼잖아요. 여기서 n 자리에 마이너스 n을 넣으면 여기가 바뀌죠. 여기가 바뀐 것은 어때요? 치환을 마이너스 k로 해보면 이게 바뀌면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타임 리버설 하면 프리퀀시 리버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기억할 때 있잖아요. 수식으로 기억해서 편한 게 있고 말로 기억해서 편한 게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타임 도메인 컨볼루션은 멀티플리케이션은 프리퀀시 도메인 컨볼루션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거는 말로 기억하는 게 편해요. 그 다음에 모양으로 기억하는 게 편한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물론 말도 괜찮지만 타임 리버설이면 프리퀀시 리버설 이렇게 기억해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임 스케일이 이게 좀 어려운데 이렇게 나중에 이제 디지털 신호 처리 시간에 자세히 배울 텐데 이 부분을 보세요. 이 부분. 이런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시스템을 우리가 다 네모 박스를 쳤잖아요. 그런데 멀티 레이트 시그널 프로세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트가 여러 개인 신호 처리. 뭐냐면 이렇게 위로 화살표 난 다음에 m 이렇게 자연수를 적어줘요. 이것을 m times upsampler라고 해요. upsampler.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요 정도에서만 길이에서만 어떤 의미 있는 값이 있었다면 저거는 이렇게 길이가 m으로 늘어나는데 어떻게 하냐면 각각의 값 사이에 제로를 m-1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xn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0, 1에서 그러면 5배 업샘플링 하고 나면 예를 들면 제로에서는 이런데 1, 2, 3, 4에서 다 0이고 5에서 요 놈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업샘플러예요. 그래서 업샘플링 하고 나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천천히 플레이하는 거 비슷한데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이 매틀랩을 같이 안 해봐서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매틀랩으로 플레이를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이상하게 들려요. 이렇게 한 다음에 사실은 업샘플링 한 다음에 필터링까지 해줘야 돼요. 사실은 그런 거 이제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노테이션은 뭐냐면 요 x 서브 해서 괄호로 m을 썼어요. 우리가 밑에 괄호 없이 m 쓰는 거는 어떤 컴포넌트였는데 이거는 이제 특별히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썼는데 뭐 일관성은 좀 없는데 어쨌든 m배 업샘플링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인티저 멀티플 오브 m인 요 인덱스 n에서는 이렇게 써요. 즉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제가 이게 m이 5라고 했잖아요. 자, 이게 m이 5예요. 그럼 여러분이 n을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0이 되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 나타나죠. 그런데 여기다 1, 2, 3, 4를 넣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1, 2, 3, 4 넣으면 이게 다 분수가 되잖아요. 분수니까 0을 넣어야죠. 맞아요? 그랬다가 n이 m이 됐어요. 5가 됐어요. 그럼 어때요? 이게 1이 되죠. 그래서 x1이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업샘플러예요. 제가 말했지만 m배 업샘플러. 그렇게 했을 때 후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가 어떻게 될 거냐. 근데 그걸 묻기 전에 이렇게 업샘플링 하면 주기가 어떻게 변하죠? 디스크리트 타임일 때 주기가 캐피탈 N이었는데 m배 업샘플링 하면 주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mn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주기 mn인 주기 함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디스팅트한 서로 다른 후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는 최대 몇 개 있어야 돼요? mn 개 있어야죠. 그런데 여기는 몇 개 있어요? 주기가 n이니까. 캐피탈 n개밖에 없잖아요. n개로부터 mn개를 만들어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4였고 이게 5라고 하면 5, 4, 20개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20개를. 그 20개가 놀랍게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돼요. m분의 1에 a l이라고 되어 있는데 a l인데 예. 그래서 l은 뭐예요? mn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a는 아까 오리지널 시그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중복돼서 사용되는 거예요. 중복돼서. 그러니까 a1이 n번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코에피션트를 만들기 위해서. 얘는 조금 어려운데 시험 시간에 풀어보면 다 알게 돼요. 예. 여러분이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으면 시험에 낼 테니까 안다는 표정을 짓고 있으세요. 예. 자, 그 다음에 periodic convolution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했죠. 그래서 time domain convolution은 frequency domain multiplication이었는데 우리가 continuous time에 대해서만 했었죠. discrete time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여기 n이 곱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time domain multiplication은 periodic signal multiplication은 가능하죠. 예. frequency domain convolution인데 이제 여기서도 convolution sum인데 convolution sum은 어때요? 이것도 periodic convolution이에요. 무한대로 하면 발산해 버리기 때문에 이래요. 요거는 한번 유도해 보세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만 유도해 놓으면 다른 그러니까 continuous time에서 하나 유도해 놓잖아요. 그럼 discrete time에서 거의 똑같은 게 나오는데 조금씩 다르니까 주의를 하세요. 아시겠어요? 네. 항상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놔야지 문제가 안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first difference, second difference 이렇게 가능한데 이게 나오는 이유는 아까 말했지만 딜레이는 뭐예요? shift였잖아요. 그래서 묶어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sum인데 이것도 요거는 좀 다음에 합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x가 리얼이면 컨주기 시메트리컬하다고 했고 리얼 even, 이미지너리 파트는 odd, 매그니튜드 even, 앵글 odd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특별히 리얼이고 even이면 ak도 리얼이고 even이에요. 리얼이고 odd면 피리어딕 시그널이 pure imaginary odd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어요?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끝도 없이 나와요. 통신, 제어, 신호처리 계속 나와요. 이걸 이용해서 컴플렉시티를 줄인다든가 이걸 이용해서 예전에 그 베이스밴드 모뎀 같은 거를 같은 거에서 이제 OFDM을 DMT로 나타내서 뭘 한다든가 이런 것들 계속 나와요. 예. 그 다음에 parse-wise relation. 우리 좀 전에 continuous time 버전을 봤었죠. discrete time 버전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반복되죠. 다른 거는 뭐냐면 다른 거는 아까 우리가 모듈레이션이라고 또는 frequency shifting이라고 한 것에서 periodic signal일 때 아니에요. 여기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예, 다를 게 없어요. 다만 이제 타임 스케일 할 때 조금 다른 게 여기서는 이제 알파를 아까는 우리가 업 샘플링 하는 것만 했잖아요. 다운 샘플링은 안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지금 과정에서는 시험에는 날 수 있어요. 예전에 냈을 거예요. 찾아보면. 근데 이 컨티뉴어스 타임에서는 요 알파를 바꿔서 뭘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x of t가 제가 강의하는 이 신호라고 합시다. 그냥 옛날 마그네틱 테이프에 넣어놔서 컨티뉴어스 타임 신호예요. 알파를 1보다 큰 걸 선택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말을 굉장히 빨리 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빨리 하면 주파수가 올라가는 거 옛날에 혹시 경험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카세트 테이프 여러분 거의 안 쓰겠지만 누른 다음에 패스트 포워드 누르면 막 빨라지면서 막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낮은 주파수였던 게 높은 걸로 바뀌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똑같대요.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K번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x of t와 x of alpha t, 예를 들면 5t가 있는데 이 ak는 5t의
K이니까 어때요? 주파수가 5배 높은 것의 K번째 하모닉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을 뿐이지 두 개의 후리에 시리즈 리프레젠테이션이 같다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다시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x of t가 시그마 k ak e to the j 2 파이 캐피탈 t의 kt였다고 하면 여기서 알파를 하면 얘는 y of t는 x의 알파 t인데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k는 똑같아요. ak도 똑같아요. e to the j 2 파이 한 다음에 여기 t분의 알파겠죠. 주기가 짧아지니까. 네. 그 다음에 kt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이 주파수보다 알파벳 높죠, 주파수가. 맞습니까? k번째가. 그래서 똑같은 위치에 있을 뿐이지 서로 다른 주파수를 나타내요. 그래서 후리에 시리즈에서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k번째라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에요. 주기가 다르면. 똑같은 하모닉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 periodic convolution, time domain periodic convolution은 frequency domain multiplication. 그 다음에 time domain multiplication은 frequency domain convolution이었어요. 자, differentiation 나왔네요. 여기 이게 오메가잖아요. k번째 주파수에 해당하니까 오메가는 k 오메가 제로가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분기는 j 오메가를 곱하고 적분기는 1 over j 오메가를 곱한다고 했던 왜 그렇게 되는지 몰랐던 여러분 그 결과 있잖아요. 예, 그건데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직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을 안 배웠는데 미분 방정식에서 여러분이 left hand side equals right hand side나 아니면 left hand side는 equal 제로 이렇게 나타냈잖아요. 그 양변을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요. 그러면 differential equation을 algebraic equation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푼 다음에 다시 거꾸로 inverse Fourier transform을 해서 푸는 걸 여러분이 배웠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 어쨌거나 인티그레이션 얘기했고 1 over j 오메가. 근데 k번째를 위해서는 이게 오메가가 k 오메가 제로라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 다음에 x가 리얼이면 후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는 칸주기 시메트리카라고 리얼 파트는 리얼 이븐, 리얼 파트는 이븐, 이미지닝 파트는 어드, 매그니튜드는 이븐, 앵글은 어드. 그 다음에 리얼이고 이븐이면 리얼이고 이븐, 리얼이고 어드면 퓨어 이미지너리 어드. 뭐 이렇게 줄줄이 되고 파스바즈 릴레이션은 우리가 봤어요. 자, 그렇게 해서 렉처 노트 6번은 끝을 냈어요. 본래 렉처 노트 6번을 끝을 내고 7번으로 들어가려고 했죠. 그래서 5분 남았으니까 7번이라도 들어가 보겠어요. 7번은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렉처 노트 5번과 6번에서 각각 discrete time Fourier 시리즈, continuous time Fourier 시리즈를 하다 보니까 저도 그랬어요. 학부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내가 지금 왜 이런 걸 하고 있지? 잊어버렸어요. 왜 했죠? 왜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시스템 이렇게 생각했고 continuous time system, discrete time system인데 시스템에서 어때요? 아, 이게 좀 셋을 줄여야지 되겠어요. 기억납니까? 이제 조금씩. 그래서 어떻게 했었어요? 리니어 시스템이니까 리니어 하면 바로 아이겐 어쩌고가 가능하죠. 그래서 뭐였어요? 여기서 입력 시그널을 요렇게 컴플렉스 시뉴 정확히 얘기하면 처음에는 ST였죠. 그랬다가 좀 더 작은 걸 만들었죠. SKT 다시 할게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의 어떤 웨이티드 썸으로 된 시그널들의 집합을 생각했고 전체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 집합 중에서 인풋이 그랬다가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좀 더 줄이자 이렇게 해서 요 SK에서 리얼 파트를 없앴어요. 그래서 AK의 e to the j 오메가 KT 이런 놈들만 생각하기로 했다가 피리어딕도 뭐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피리어딕 했더니 모든 피리어딕이 여기 쏙 들어갔어요. 거의 모든. 컨티뉴어스 타임일 때는 아닌 것도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스퀘어 인티그럽을 하고 맞아요. 한 주기 동안에 그 다음에 디리클레 컨디션까지 만족하면 힐버 스페이스 상에서 뭐 굉장히 멋진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거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이나이트 디멘셔널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그러니까 3디멘셔널 스페이스 우리가 잘 아는 거기서 했던 일들을 다 하면 된다고 했어요. 지금 그런 과정이었어요. 맞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인풋 시그널이 피리어딕이라고 했을 때 지금 쉐이디드 에리어 했을 때 얘를 익스펜드 하는 것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 본래 목적이 뭐였어요?
시스템에 넣어야죠. 어떤 시스템? LTI 시스템에 넣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게 기억을 되살리는 거죠. CT일 때는 e to the st가 아이겐 펑션이었고 임펄스 리스판스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아이겐 밸류가 됐어요. 이 특정한 컴플렉스 넘버 S에서 마찬가지로 discrete time LTI 시스템 with impulse response h of n이 있으면 어떤 컴플렉스 넘버의 raised to the n인 것을 인풋 시그널로 하면 아웃풋이 어때요? 그 시그널의 스케일된 버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HZ를 시스템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HN의 Z 트랜스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자, 이제는 이제 피리어딕 시그널일 때는 우리가 후리에 시리즈로 이렇게 나타냈잖아요. 맞아요? 여기 continuous discrete. 여기 오메가 제로가 펀더멘탈이고 K배 하모닉. 오메가 N K배. 맞습니까? 네. 자, 이제 이것을 HN에 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HS를 이용하면 HS를 어디서 이밸류에이션 해야죠? S는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였는데 시그마는 버렸고 우리가 오메가 자리에 K 오메가 제로를 넣어야죠. 그러니까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였으니까 S 대신에 J K 오메가 제로가 들어가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주의할 것은 요 AK 요 시그널이 이제 아이겐 요게 그대로 아이겐 펑션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출력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요. 그리고 자세히 보세요. 입력이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이렇게 있으니까 피리어드가 그러니까 오메가 제로가 2파이 오버 t라고 할 때 피리어드 t구나. 자, 출력은 어때요? 출력 주기함수인가요? 이거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타임 인비리언트 시스템은 리니어 아니어도 돼요. 타임 인비리언트 시스템에 피리어딕 인풋을 가하면 출력이 뭐가 된다고요? 같은 피리어드를 갖는 피리어딕 시그널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증명 따로 안 하겠어요. 여기 보면 얘의 새로운 코에피션트잖아요. 그렇게 봤으니까 AK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요만큼 개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에서 이쪽을 K축으로 놓고 AK들을 쫙 그렸어요. 그 다음에 출력에서 이걸 같은 K축으로 놓고 그려봐요. 그러면 요만큼씩 H를 시스템 펑션을 해당 주파수에서 이밸류에이트한 것만큼 스케일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디스크리트 타임에서도 마찬가지고 요만큼 개인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합시다. 네. 뭐 최근에 진도를 좀 빨리 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소크라티브를 많이 못 썼는데 어쨌거나 다음 월요일까지 해서 진도를 좀 많이 내고 그 다음에는 또 열심히 소크라티브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는 학생은 이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어요.